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은 ERC에 대한 얘기 더 해보려고 합니다. PPP나 EIDL 같은 사안들은 대부분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이에 반해 ERC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고객사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ERC 중에서도 무슨 내용을 다루느냐, 문의를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사항인데요. ERC 자격에 대한 부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건 정부가 주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면 받는 혜택이라는 거죠. 직원 1인당 최대 19,0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고요. 결국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또 창출하는 기업들을 그만큼 보조해주고 장려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자격이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매상이 줄었어야 하는데 그만큼 안 줄었고 의외로 매상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안 될 테니 나는 진행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즉 여전히 자격을 갖출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공유하고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첫째, 우리가 자격이 될 수 있는데 지레 짐작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게 정부의 셧다운 조건이라든가 매출액 조건이라든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안 다룰 내용입니다만 자격을 갖춘 종업원에 대한 내용상의 확인도 실무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특히 PPP를 받은 업체들이 어떻게 이 같은 급여에 대해서 ERC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는 PPP의 탕감액 계산 방식과 맞물려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종업원 1인당 최대 19,000불의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요. 정확히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IRS에 자주 묻는 질문을 토대로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RC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자격 요건이요. 정부의 셧다운 오더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fully 또는 partially suspend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Government Authority의 오더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고 할게요. 또는 그게 아니거나 어떤 심대한 수준의 매출액의 감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들은 Government Shutdown Order가 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서 어떤 타입의 Government Shutdown Order가 고려되느냐라는 거를 대략 자주 묻는 질문 한 10여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오더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단순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홍보 또는 권장이 아니라 제한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약, 리밋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의 제약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이센셜 비즈니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센셜 비즈니스, 앞으로는 EB라고 부를 텐데 EB는 이와 같은 Government Shutdown Order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는 EB의 경우 Government Shutdown Order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이 Government Shutdown Order를 어떻게 강제하고 집행하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실제 정부가 얼마나 그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인포스 했는지와는 별개로. 그 다음에 29번은요. 만약에 내가 voluntarily suspend 했을 경우는 어떠냐. 내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 코비드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예요. 그건 자격이 안 된다.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나 Government Shutdown에 대한 정부 셧다운 오더로 나오는 자격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그로부터 나오는 매출액 기준에서의 자격은 여전히 갖출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 다음 30번은요.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정부의 셧다운 오더가 이센셜 비즈니스를 그대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non essential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이 서스펜션을 요구했을 경우에 essential 비즈니스도 여전히 이와 같은 셧다운 오더의 대상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답인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은 어떤 fact and circumstance 하에서 아주
너미널한, 그러니까 아주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 있어서의 타격을 이센셜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받았다면 여전히 자격을 갖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이센셜 비즈니스와 넌 이센셜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데 넌 이센셜 비즈니스가 정부의 셧다운 오더로 인해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비록 이센셜 포션은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31번인데요. 나는 지금 이센셜 비즈니스를 해요. 이 비를 하는데 나의 어떤 비즈니스 카운터파트로서 나의 비즈니스에게 원료를 지급하는,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가 넌 이센셜 비즈니스로서 정부의 셧다운 오더에 영향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못한다면 그 결과 나도 역시 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답은 정부 셧다운 오더에 따른 ERC 자격을 갖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예로 지금 얘기하는 회사는 A라고 하는 회사가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원재료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 거죠. 카운터파트로서, 비즈니스의 파트너로서. 이 주에서는 A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센셜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 원재료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센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재료 제공하는 회사가 정부의 오더로 인해 영업을 못해요. 그게 나에게까지, 나는 이센셜 비즈니스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 역시도 정부 셧다운 오더에 따른 ERC 자격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와 좀 비교해서요. 만약에 이 정부의 오더로 인해 나는 이센셜 비즈니스인데 나의 고객이 줄었다. 그 경우에도 내가 이센셜 비즈니스로서 정부 셧다운 오더에 따른 ERC 자격을 확보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에서 내가 고객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들었을 수 있죠. 그 자격 요건은 또한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부 셧다운 오더로는 안 되겠으나 매출액 기준에서 당연히 충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33번 중요한데요. 만약에 정부의 오더로 인해 어떤 사업장을 닫아야 하지만 이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parable to, 그러니까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을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이게 ERC 관점에서 government 그 정부 셧다운 오더의 자격을 확보하느냐? 답은 안 된다예요. 일단 기본적인 일반 규정은요. comparable manner로서 예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의 셧다운 오더에 따른 ERC 자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comparable manner, 그러니까 무엇이 비슷한 수준이냐라는 걸 평가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황을 세 가지의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데 비록 셧다운 오더는 있었지만, 그리고 물론 이 회사는 non-essential이고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재택을 통해서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어떤 셧다운 오더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예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디바이스, 특정 이퀴먼트에 스페시픽 이퀴먼트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한데 사업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전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어떤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안 된다. 이 상황에서는 정부의 셧다운 오더에 따른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과학 어떤 리서치 컴퍼니의 얘기인데 퍼실리티가 있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개의 부서가 있고 그 둘 중에 한 개 부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부서 중에 한 개 부서는 텔레워크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온전히 달성되지만 다른 한 부서에 있어서는 그만큼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가버먼트 셧다운 오더에 따른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 1, 2, 3번 모두가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에 있어서 어떤 정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매출액이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 영업 환경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실제 수치상으로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다라던가 그런 리퀘어먼트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33번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과 비슷한 수준의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데요. 34번은요. 회사로 하여금
사업장을 어떤 특정 목적으로는 못 쓰게 하고 그러나 여전히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있을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 갖고 봐야 할 그런 사례들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레스토랑입니다. 식당이에요. 식당. 근데 그 내용인 즉슨 투고나 배달만 할 수 있는 거죠. 뭐 carry out, drive through, 뭐 delivery만 할 수 있고 식당 안에서 또는 식당 외부에서 직접 그 서빙을 하면서 먹는 그런 서비스는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정부 셧다운 오더의 자격을 갖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같은 사례예요. 같은 사례인데 몇 달 뒤에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웃도어, 우리 요즘에 많이 보는 것처럼 식당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는 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풀 캐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웃사이드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정부의 그 셧다운 오더에 따른 ERC 자격이 되느냐? 답은 여전히 된다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더 나아가서요.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식당 내부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됐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그 안전거리 확보인 거죠. 6비트 안전거리라던가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의 전체 뭐 20%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여전히 있을 경우 여기에는 정부의 셧다운 자격이 되느냐? 역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데 실제 리테일도 하고 동시에 온라인 서비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서비스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리테일은 닫고 그리고 온라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은 계속 하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셧다운 오더에 따른 자격은 갖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병원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응급실 비즈니스를 이센셜 비즈니스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데를 그냥 넌 이센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정부의 오더에 따라서 넌 이센셜 비즈니스만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비록 이센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은 전체적으로 정부 셧다운 오더에 따른 자격을 확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기는 그로서리 스토어예요. 식료품점이겠죠. 그런데 그로서리 비즈니스를 이센셜 비즈니스라고 본다네요. 이 지역에서는.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그로서리 비즈니스 중에서도 셀프-서브 오퍼링 뭐 예를 들어 샐러드 바라던가 가서 직접 먹는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문 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내용은 샐러드 바라던가 이런 것들을 닫는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더라.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거버먼트 셧다운 오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없다. 또는 이 기준에 따른 ERC 자격은 안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example 5에서는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샐러드 바를 닫는 것이 너미널하고 정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식료품점에 있어서의 샐러드 바의 운영이 노미널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미닝풀한 의미가 있는 수준의 비즈니스고 이걸 닫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된다? 당연히 정부 셧다운 규정에 따른 ERC 자격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는요. 이거는 좀 큰 소매 업체예요. 그랬을 때 원래는 소매점 내부를 오픈하지 않고 전화나 이런 온라인 오더를 통해서 커브사이드에서 픽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이거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져서 나중에 이제 손님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허락이 된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어떤 소셜 디스턴싱은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몇 명 이상은 들어오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요 상황은 이렇게 제약을 두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매업체가 손님을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그간 들어오는 손님의 숫자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이와 같은 소셜 디스턴싱 리퀘어먼트를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고 비즈니스에 해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여전히 정부의 셧다운 오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은 노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손님을 가게 안에 들이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고 그게 노미널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러면 거버먼트 셧다운 오더에 따른 자격은 여전히 확보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역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매출액이 줄었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평가로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35번은요. 만약에 정부의 오더로 인해 영업 시간을 평상시보다 줄여야 할 경우
자격이 되느냐인데요. 당연히 답은 yes입니다. 그러면서 사례로 얘기한 것이 어떤 푸드 프로세싱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상적으로 24시간을 다 돌리는 그런 업체였는데, 정부의 이 코비드 위생 점검의 그 리퀘어먼트로 인해 5시간씩 공장을 가동을 멈춰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회사는 정부 셧다운 오더에 따른 ERC 자격이 충족된다라고 본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하는데, 이게 거버먼 오더라고 하는 것이 지역마다 그 규정이 다르잖아요. 뭐 주정부, 뭐 시정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 업장을 두고 하는데, 몇몇 곳에서는 거버먼 오더가 있고 다른 데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경우 이 회사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답은요, 회사 입장에서 어떤 컨시스턴한, 그러니 일부는 정부의 오더로 인해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오더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주 일괄적인 방침에 따라 업장을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는 업장을 영업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 지역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다라고 보는 거죠. 이유는 회사 차원의 어떤 컨시스턴한 영업,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또는 이 CDC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목적으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례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전국 단위의 체인 그 리테일 소매점인데, 어느 주는 닫고 그 주는 정부의 오더에 따라서 온라인 주문에 따른 뭐 픽업이라든가 컬브사이드 픽업만 되는 거고요. 다른 주에서는 그런 지방정부 차원의 제약이 없을 때 이 회사는요, CDC의 권고사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온라인 주문만 받는 것을 시행해 왔다라고 하면, 역시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사유로 전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부 셧다운에 따른 ERC 자격을 확보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회사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관계사들이 있는 거예요. Parent subsidiary도 있을 수 있고 Brother Sister Company들도 있어요. 그런데 몇몇 개 회사는 정부 셧다운 오더에 해당이 되는 그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답은 전체 그룹에 대해서 aggregated group, 이 셧다운 오더에 적용을 받고 ERC의 자격을 확보한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여기 해당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주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이와 같은 정부의 오더가 있었는데 근데 이후에 이와 같은 오더가 끝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언제까지 이 ERC의 자격이 확보되었다라고 보느냐라는 것은요, 답은 정부의 오더가 풀린 그 해당 일이 속한 분기까지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실제 지급된 급여에 있어서는 실제 오더가 떨어진 그 날짜까지 지급된 급여만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례로서 여기는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와 같은 오더가 있었을 때 4월 30일 날 정부의 셧다운 오더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1, 4분기 3월 10일부터 4월 30일이니까 3월 달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이 되고 2, 4분기도 포함이 됩니다. 4월 30일이니까요. 그래서 2, 4분기도 자격을 갖춘 분기이지만 지급된 임금은 4월 30일까지 지급된 것만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IRS에서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설명한 ERC의 사업장의 자격 중에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사안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범위가 더 광범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본인의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의 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우리가 자격이 될 수도 있는데 지레 짐작으로 ERC에 대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둘째,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게 실무상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셧다운 조건 그리고 매출액 조건을 말하죠. 따라서 이 사안은 PPP나 EIDL과 달리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 또한 오늘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 이 자격을 갖춘 종업원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평가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또 특히 PPP를 받은 업체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PPP 탕감 계산과 맞물려서 이 방법과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최대 종업원 1인당 19,000불의 혜택이 고용주에 갈 수 있다는 것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